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시진핑 히토류. 자, 밤사이 엔비디아가 빅뉴스였는데요. 중국의 AI 칩 수출을 허가받았다라는 게 빅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허가 결정이 나왔을까가 궁금한데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서로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는 거를 전제로 이 반도체 수출도 다시 풀어주는 이런 어떤 바터 형식이 있었다는 게 미 상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그동안 레버리지로 활용해 오던 이 히토류, 이게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바이든의 수모, 트럼프의 수모, 트럼프의 참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미중 무역 협상은 가만히 있는 중국을 향해서 트럼프가 시비를 건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스스로 먼저 꼬리를 내리고 우리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중국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 모닝벨에서 여러 차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통제가 풀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전해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들이 개인적 예측이 아니고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 그리고 지난번 런던과 제네바에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 거기서 미국이 아주 아쉬운 입장이 돼서 히토류 규제 좀 풀어달라. 네. 중국이 히토류만 팔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이렇게 싹싹 빌었다는 얘기, 언론 보도들 또 전문가 지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히토류가 이래 무서운 줄을 이렇게까지는 모르고 중국을 벌집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이제 젠슨 황을 중국으로 보낼 때도 이것은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엄청난 선물을 중국에 주면서 그리고 8월 10일까지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중국 측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카드라라는 이런 얘기를 해 올린 적이 있는데 예상대로 젠슨 황이 베이징까지 찾아가서 자, 중국 형님들 이제 엔비디아의 H20 GPU 반도체 트럼프가 규제 풀었으니까 마음대로 사가세요. 이 얘기하러 엔비디아가 중국 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상당히 궁색한 지금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 수출 금지 해제한 것은 중국의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팔고 싶다. 그리고 H20이라는 이 반도체는 CPU 중에서 최고급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닌 4등급 기술이다. 이 정도는 중국의 조소, 중국의 낮은 기술 수준에 비추어서 중국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이 되면 앞으로도 미국의 GPU 더 많이 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CNBC 인터뷰인데 그렇다면 2달 전에 H20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중독이 되게 그때 더 많이 팔지. 그때는 왜 규제했느냐. 마치 중국을 향해서 미국의 힘을 보여주듯이 전가에 칼을 날렸는데 오히려 거꾸로 중국이 히토류를 금지를 시키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올스탑 될 지경에 빠져서 허겁지겁 이 대목을 지금 미국이 없던 걸로 하는 상태에서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을 봉합을 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히토류 중국의 파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요 미국이 뭐 뒤늦게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도 개발하겠다고 그러지만 이게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이미 1992년, 자 1992년이라는 해가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게
1989년입니다. 네. 그때 이후로 중국이 엄청나게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제 개혁 개방하지 말자. 다시 공산당 교조주의로 돌아가자. 왜냐? 이런 천안문 사태 같은 게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나쁜 물이 들어왔다라고 중국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1992년에 3년 만에 나타난 덩 샤오핑이 남순 강화를 통해서 남순 강화라는 게 남쪽 지방을 쭉 순방하는데 중국의 이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IT 벨트가 다 남쪽에 있습니다. 자, 저기 가서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남순 강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베이징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 때 이제 중국이 완전히 문을 닫는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나타난 덩 사오핑이 저 남순 강화에서 우리 개혁 개방 계속한다. 그래도 중국이 이길 카드가 있다. 당시에 1992년도에 남순 강화는 세계에 엄청나게 큰 주목을 끌었고 중국이 오늘날 개혁 개방으로 강대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가 된 사건인데요. 그때 우리가 미국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토류다. 그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한 미국이 뭐 내년 내후년에 거군요. 당장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물론 예. 미국이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니까. 그러나 당분간 중국의 희토류가 아주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렸다. 이게요. 센카쿠 열도 일본과의 중국의 어떤 영토 분쟁이 있을 때도 일본이 중국 어선을 잡았다가 경비정까지 잡았다가 희토류 규제하니까 2주일 만에 없던 걸로 하고 중국 배 다 돌려보냈거든요. 예. 희토류를 무시한 대가는 뭐 참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원래 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는 중국을 미국에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해서 관세를 145%까지 때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기계가 없어졌어요. 지금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나라 동맹국에 대해서 한국 25% 또 뭐 EU는 30% 이상 이렇게 때리는 물론 그래도 경제적 실익은 챙기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초의 목적 중국의 기세를 좀 꺾어놓겠다는 이 전략은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중국에서 관세를 많이 못 걷게 되면 그것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에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 텐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도 트럼프의 협상 전술 분명히 다시 한번 드러났고요. 우리도 지금 한미 간의 무역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예. 우리는 왜 중국 같은 희토류 같은 그런 막강한 카드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희토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선이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한국의 나름대로의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예. 미국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거. 자, 지금 전 세계는 희토류의 힘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라고 다시 한번 놀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어떤 뜬소평의 교훈, 우리도 중장기로 내다보는 우리만의 힘을 키워야 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교훈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면서 계속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MP 애플 동맹. 자, MP는 이 MP 머티리얼즈를 얘기를 합니다. 밤사이 주가가 20%나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폭등을 했는데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게 애플과 이 희토류 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형 호재였고요. 이 MP 머티리얼즈는 앞서 박사님께서 이 기업을 자세히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국방부가 또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이제 자립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꿰뚫고 계시는군요, 역시요. 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회사, 물론 엔비디아도 역시 뜨고 있습니다. 중국의 GPU를 다시 팔 수 있게 됐으니까.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총 매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팔지 마 해서 멘붕이 되고 주가도 떨어졌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보다도 뉴욕 증시에서 더 주목받는 회사, 더 많이 오르고 있는 회사가 바로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인데요. 예. MP, 왜 MP냐? 자, MP라는 것은 마운트 패스의 약자입니다. 그럼 마운트 패스는 뭐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 이름인데요. 저게 원래 일반 명사로서 마운트 패스라는 것은 거대한 산과 산을 연결하는 중간에 능선길을 마운트 패스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저 히토류 광산에 가보면요. 산이 여러 개로 널려 있는데 그 길목마다 산과 산을 연결하는 길목이 다 벌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 눈으로 봐도 히토류가 보여요. 노천 광산입니다. 어마어마한 히토류가 있습니다. 미국의 히토류는 중국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의 히토류를 미국 스스로 이거 우리 샷다운하자. 왜? 당시에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요. 자,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인건비 많이 드는 거 이런 것은 다른 나라로 돌리자. 그래서 중국 등이 하는 거 오히려 격려해주고 지원금, 보조금까지 대줬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히토류는 광산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환경 파괴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버렸는데 이것을 중국 혼자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무기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무기는 히토류다. 왜냐하면 히토류 안 오면 당장에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히토류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가 다 그렇지만은 특히 자석류 같은 것은 전자산업이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없이 컴퓨터,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못 돌립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뒤늦게 중국의 이것을 보고 미국도 다시 키우겠다 해서 최근에 국방부가 엄청난 돈을 MP 머티리얼즈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요, MP 머티리얼, 이 뉴욕 증시의 티커 이름은 그냥 MP입니다. 회사 이름이 기니까 앞으로는 머티리얼즈 빼버리고요. 예. MP로 찾으시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MP는 마운트 패스의 약자죠. 저 마운트 패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그동안에는 뉴욕 증시의 사모펀드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대적으로 주식 투자의 최대 주주가 미국 국방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국방부는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 전환 가능한 우선주 형태로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없는데 저거 보통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이 MP 머티리얼즈가 가뜩이나 주가가 뜨고 있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하겠다. 이 계약 체결, 자석을 5억 달러나 사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 5억 달러 어디서 사왔느냐? 다 중국에서 가져온 그랬겠죠.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져온 것을 미국이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다. 5억 달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미국의 히토리가 크고 있다를 보여주는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중국의 히토리 때문에 납작 엎드리는 날, 그 날을 택해서 애플과 MP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살아있다. 우리 잘해볼 거야.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히토리 회사가 MP 머티리얼 하나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 회사가 있어요, 이미. 자, 지금 그 CG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자, MP 머티리얼즈가 제일 큰데 최근에 USA 레어어스가 히토류의 영어 표현입니다. 그렇죠. 레어어스. 예. 그다음에 프로젝트 블루. 왜냐하면 히토류 색깔이 블루거든요. 그다음에 솔베이라는 회사는 저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벨기에가 미국에 자본 투자를 했습니다. 왜 미국으로 왔느냐? 미국에 히토류 원석이 많고 거기다가 개발하면 미국에 많이 팔 수 있다. 우리도 히토류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분 투자 형식을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 세계에 지금 뭐 경제 영토라는 게 꼭 우리 땅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히토류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는 굉장히 공평한 광물입니다. 전 세계에 치우침 없이 다 있는데 다만 그것을 채취하는 기술과 환경 파괴 이게 많이 문제가 된다. 예.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히토리 안 판다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국제 광물권이라든지 국제 개발 또는 국내 개발 여러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눈물. 카카오페이 주가 최근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20%, 연거점과 비교하면 이제 40%나 폭락을 한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앞서 이것도 이제 김 박사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되면서 급등했다가 이제 그게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또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김범수 창업자가 특검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악재가 겹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동학 개미들이 어떤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떨어진 올랐다가 떨어져서 개미들 가슴을 아프게 한 게 카카오 계열사들입니다. 예. 이번에 또 카카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카카오페이 물론 여러 가지로 전망이 있는 회사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한국의 카카오페이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면 저런 결제 회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어요. 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주가는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자 지금 밤사이에 미국 하원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절차 표결이 부결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 표결이 아니고 거기서 통과가 돼야 본회의를 넘어가는데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마이너한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원에서의 그 암호화폐법 부결이 한국 스테이블 테마주에 악재를 미쳤다 하는 것은 그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요. 다만 현재 그 방식이 좀 다르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기관만 하도록 하자. 이 얘기는 카카오페이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스테이블 코인 돌풍은 옵니다. 그런데 그 돌풍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과학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입니다. CPI 물가 역주행. 자, 미국 CPI 물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저희들이 CPI 물가 뉴욕 증시 컨센서스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예상도 높았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높았다고요. 자, 이 대목은 폭등 수준은 아니지만은 잡혀가던 미국 물가가 다시 꽈리를 털고 있다. 상승 쪽으로 입을 빼쭉 내놓은 6월 그 CPI 헤드라인 CPI가 2.6이라는 것이 뉴욕 증시의 예상치였는데 2.7로 예. 나타났거든요. 자, 그런 각도에서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를 3%포인트나 낮추라고 하지만 7월 달 FOMC 금리 인하 안 하는 쪽으로 거의 굳어지는 모습. 거기다가 이번 조처는 9월 달 금리 인하도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여주는 조금 불길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서서히 올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시진핑 히토류, MP 애플 동맹, 카카오 눈물, 그리고 CPI 물가 역주행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